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직업 상담화 제 35과입니다. 보딘의 정신 역동 이론에 대한 이미지 스토리와 그리고 핵심 요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야 이렇게 3개월 안에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 스토리를 통해서 꼭 필요한 것만 잘 자동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딘 하면 그냥 이 발음이 유사죠. 보디빌드라고 생각하면은 보디빌드는 어때요? 근육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 역동을 하죠. 그래서 보딘 하면 이 정신 역동적 상담 이론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보딘의 정신역동 이론에는 1차와 2차에 나오는 그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따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기억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큰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아주 그 경치도 좋고, 그런데 이 연못의 이름이 이 명비소입니다. 명비소. 연못의 이름이 명비소. 아주 이름난 경치가 있는 장소다, 비소다. 이렇게 해서 명비소라고, 일단 이걸 하나, 연못, 명비소라고 하는 연못이 있다는 것을 1차로 기억을 하시고, 이 명비소가 있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은 정선 바로 들어가는 입구 옆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에 정선, 강원도 정선 들어가는 정선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팻말이 있는 데입니다. 정선문이.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기초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가 보는 것입니다. 정선문과 명비소인데, 이 보디는 이 근육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연히 이 길을 지나가다가 운동이 또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무슨 의자를 이렇게 매달았어요. 의자를 이렇게 매달고 정서문에 매달고 팔로 이걸 이제 잡고 팔로 잡고 얼굴을 이렇게 되죠. 이래서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철봉 운동하듯이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땀이 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의자입니다. 의자를 여기 의자예요. 의자. 땀이 나다 보니까 이제 옆에 이렇게 연못이 있으니까 연못에 붕덩 이제 뛰어 들어가서 시원하게 이제 몸을 씻었습니다. 몸을 씻고 나니까 이 주변에 이 비 쏟아 보니까 어때요? 물속에 너무 이 구경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탐색을 막 해서 신기해서 탐색 중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 갑자기 뒤가 급해서 뭔가 실례를 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실례를 해버렸습니다. 변을 그만 이렇게 실례를 했어요. 요 이미지와 요 스토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첫째 의자 정선문 가는 의자를 정선문에 매달고 운동을 했죠. 이것이 바로 보딘의 정신역동 이론에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이론가마다 우리 행동주의 이론에서도 뭐 그래 나오지만 변별을 합니다. 구분을 하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그 이론에 맞춰서 내담조가 어떤 형인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보딘의 정신역동 이론에서는 바로 내담자를 구별하는 유형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별한다, 변별한다라고 해서 변별 유형에서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의자 정선문입니다. 의자를 정선문에 매달고 한다. 여기 이제 내담자 보딘의 내담자 변별 유형입니다. 의자 정선문 이거 아마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그 이론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론에는 또 그다음 뭐가 있냐면은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상담 기법. 예, 프로이드는 프로이드대로 기법이 있고 행동주의에도 역시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아들러는 아들러 나름대로 기법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보딘의 이 상담 기법은 이런 사람을 내담자를 만났을 때 어느 유형의 상담 기법이 바로 뭐냐면은 이 명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비소. 명비소. 자, 이러한 기법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기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상담 단계 또는 우리가 상담 과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 이론을 볼 때는 이 변별 유형과 기법과 상담 과정 또는 단계 이 세 가지는 보통 하나의 삼위일체가 돼서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다른 이론을 배울 때도 이러한 그 원리는 대부분 그 적용이 되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단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탐중변입니다. 탐중변. 탐중변.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탐색 중에 변을 봤다라고 해서 탐중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이미지를 통해서 요 키워드를 기억을 하면은 즉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자동 연상하도록 몇 번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도 보딘 정신역동 이론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 하면은 뭘 생각하면 됩니까? 보딘 하면 명비소 옆에 정서문을 달고 의자 달고 운동을 하더라. 이러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키워드가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은 책을 보지 않더라도 뭐냐면은 충분히 이 보딘의 이론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은 복습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자 정서문은 변별 유형은 내담자가 의존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부터 본다. 이것이 보딘의 이론이고 그 다음에 자아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정보가 충분한가 정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선택에 대한 그 불안을 봅니다. 선택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문제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없음을 우리가 확신의 결여라고도 하는데, 근데 요거는 초점 설명에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법은 명비수라고 해서 처음에는 내담자의 말을 듣고 일단 명료화 해줍니다. 명료화. 보통 내담자는 그냥 순서 없이 하더라도 이것을 상담자가 명료화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뭐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참 유익하거든요. 즉 하나만 가지고는 이 분별이 잘 안 되는데 비교를 시켜주면은 어때요? 내담자가 빨리 그 자기의 상태를 스스로 아는데 크게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소는 소망과 방어 체계에 대한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거는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는 어떤 방해 요소가 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것이 바로 보딘의 정신역동 상담 기법의 명비소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탐색을 합니다. 뭐 누구라도 처음이니까 탐색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탐색도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이게 유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담에 대해서 계약을 합니다. 탐색과 계약 단계고. 그 다음에 중은 뭐냐면은 내담자가 이렇게 올 때는 어때요? 만족한 사람은 이 상담실에 안 오죠. 뭔가 불만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그 문제를 상담사는 해결하는 데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상담사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뭐냐면은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보딘의 특징입니다. 예, 뭐 그냥 대충 결심했을 때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은 뭐냐면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심만 해가지고 다 된다라고 하면은 결심은 다들 잘하죠. 며칠 못 가서 그렇지.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보딘의 상담 과정 3단계가 되고 명비소는 상담 기법 3가지가 된다. 이렇게 보고 내담자 분별형은 의자 정성문이다. 이러한 그 이미지 스토리로서 일단 핵심 키워드는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그 요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2차에도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 본인의 내담자 문제 분류 또는 유형 또는 변별형 5가지를 쓰시오 또는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형태로 나옵니다. 예, 키워드는 뭐라고요? 정선문의 의자를 따랐으니까 의자 정선문입니다. 의자 정선문. 의자 정선문이 되겠습니다. 의존성은 자신의 직업 문제에 대해 주도적이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유형인가 아닌가. 예, 이것을 이런 유형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경우가 첫째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유형이 있어요. 자아 갈등.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아 갈등이나 내적 갈등이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로 쓰이고 있어요. 키워드로 의자 정수문 자아 갈등이 했는데 자아 갈등이 없고 내적 갈등이 있다. 아이고, 자아 갈등은 없는구나.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자아 갈등이 안 보이면 내적 갈등이 있는가? 내적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자아 갈등과 같은 말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은 자기 안에 내부의 갈등입니다. 그 자아가 서로 다른 자아가 한 개면은 갈등을 하지 않죠. 2개 이상 되니까 갈등을 하고 서너 개 되면 갈등이 더 많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아 개념과 다른 자아 개념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해 갈등이 많으면 이 직업 선택을 바로 못하는 유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좋은 직장이 누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 갈등이 많은 사람은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죠. 뭐 진로와 결혼 문제, 결혼이냐 진로냐 이런 갈등, 뭐 등등. 얘는 제가 핵심 요점만 하는 것이 제 합격 전략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다른 일을 보면 이것만 가지고 1시간을 하거든요. 1시간 이상을.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입니다. 즉 경제적 궁핍이나 교육기의 결여로 인해 직업 정보가 부족한 유형. 이 사람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직업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결국 올바른 그 직업 선택을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유형이 되고. 그 다음에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인데요. 역시 이제 이 불안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긍정적 유행가와 부정적인 유행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거. 이 말이 생소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 긍정적 유행가와 부정적 유행가 이걸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이 비교하는 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직업에는 기준이 없지만은 그러나 일반 그 통념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라고 합시다. 하버드 대학. 그러면 어때요? 이래서 우리나라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왔으면 그 전공을 잘 살려서 어떻게 뭐 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뭐냐면은 막노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고기잡이 하는 그 원자 어선을 타러 간다든가 이런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럴 때, 자, 긍정적인 그 요인은 뭐냐면 하버드대에 나왔으니까 이거는 어떤 긍정적으로
주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런 것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막노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목공일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만은, 막노동을 하고 싶지만은,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걸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너가 하버드대를 나와가지고 막노동을 해. 그러니까, 아니면 선후배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뭐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너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될 때 바로 이런 긍정적인 유행가와 이런 부정적인 유행가 사이에서 자기가 진정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는 이런 갈등입니다. 이거 조금 이해가 필요한 대목이거든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이 자아 갈등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아 갈등은 자기 안에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불안은 뭐냐 하면은 여기 있죠. 여기 타인을 의식한 갈등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타인의 기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키포인트로 이렇게 잡고 이해하시면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이 무슨 뜻이냐? 즉 우리가 뭐 직업 선택의 불안은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본인의 이론에서의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을 알아야지 내 생각 이것이 우리가 이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유형이 있느냐? 문제없음 유형이 있어요. 문제없음. 자, 문제없음 대신에 확신의 결여라고 되어 있는 것도 똑같은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없으면 그야말로 문제가 없어요. 즉, 내담자가 왔는데 들어보니까 제대로 잘 선택을 했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내담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자기가 문제가 없고 잘했다라고 하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잘했는데 확신이 결여돼서 온 내담자입니다. 직업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격려 잘했다라고 격려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유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5가지의 그 내담자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상담 기법 3가지는 호수,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명비수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담자 얘기를 듣고 명료화 시켜줘야 됩니다. 중구난방 되어버리면 상담사까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정리를 명료하게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담자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는 바람이 있고 그거를 방어하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이런 것에 대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바라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그것을 해석을 잘 해준다.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상담자는 내적 동기 상태와 진로 결정 사이의 관계를 내담자로 하여금 자각시켜 주도록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기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탐색과 계약 설정 단계.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 중대한 대신에 또 하나 하셔야 됩니다. 핵심도 같은 표현입니다. 탐중변 알았는데 문제를 이렇게 뒤에 풀어보니까 탐핵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틀린 게 아닌가? 아닙니다. 중대한 결정이나 핵심 결정이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신의 성격 2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 첫째, 성격과 직업하고 맞지 않을 때. 자, 이럴 때 이거냐 저거냐입니다. 아예 그건 뭐 나와버리면 좋지만은 말이죠. 성격하고 직업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면 2가지입니다. 그 직장을 계속 다니려고 하면은 성격을 바꿀지
아니면 직업을 바꿀지, 직장을 바꿀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맞지 않을 때는. 이게 보딘의 하나의 상당 과정입니다. 예, 성격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직업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핵심 결정 단계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변화를 위한, 그 다음에 결심만 해가지고 안 되죠.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격 바꾸는 것도 쉽습니까? 네,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요새 같은 때 특히 직장 바꾸는 거 역시 만만찮은 일이죠. 잘못하다가 실직자가 되기 좋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3단계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쭉 이거는 쭉 다른 문제 풀 때도 이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맞는다. 내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합니다. 뭐 내적 요인 나오면은 이게 보딘의 이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이론과 설명에 내적 요인이 나오면 그 사람 이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을 특히 강조를 합니다. 정보의 부족.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정보의 부족이 나오면 이건 누구의 이론이다? 보딘의 이론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틀린 답안은 흥미와 특성의 모순. 이거는 뒤에 나올 다른 사람의 이론입니다. 흥미도 마찬가지고 인지적도 아니고 독립성이 아니고 뭡니까? 의존성이 되겠죠. 이런 내용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은, 자, 이 문제를 이렇게 뒤에 나오는 이거는 보시면요. 앞에 이 이미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익혔던 핵심 그 요점을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하는 과정이고, 문제 푸는 과정에서 이 간략하게 이렇게 했던 이미지 스토리와 핵심 요점을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문제가 다 그렇게 순서라든가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제 연도까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재대로 한 두세 번 하면요. 이것도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죠. 어려운 게 아니고 단 어떠할 뿐이다. 익숙하지 않을 뿐입니다. 한 번 하고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두세 번 하면은 일단 익숙해지고 합격도 70% 이상이 된다라고 제가 쭉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보딘의 정신역동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